자, 이런 교재 279페이지고요. 자, 279페이지 2번 내려오십시오. 2번. 279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보면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함이 원칙인데, 이제 국토교통장관과 도지사가 직접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 관리를 위반했다면 예외적으로 국장 또는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와 동일하다. 그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해하시라 그랬고요. 그 밑에 수립기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이 고시되면 그 사업 결정 고시부터 몇 개월 내에 수립하죠? 3개월 내에 수립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방법,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을 구분해서 수립하는데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중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 3년 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중요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몇 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합니까? 2단계. 관할 시청 군주에서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이를 1단계 집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아까 설명이 다 됐었죠? 네. 밑줄을 그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장을 넘겨요. 책장을 넘겨서 281페이지 봐요. 281페이지 보면은, 실시계획의 실효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실효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기본은 해둬야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밑줄을 끄시죠. 도시공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그러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에 넣고 10년이 지나서 실시계획을 작성한 거예요. 그만큼 사업이 잘 진행됐습니까?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까?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에 넣고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작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작성하면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은 인가권자도 인가를 받잖아요. 인가를 받은 경우죠. 인가를 받았어. 인가 동그라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도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를 받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그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있고요.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재결 신청이 뭐냐면은, 여보세요?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면은 그 도로 용지나 지하철 용지에 포함된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하게 되죠. 그때 수용 보상금은 시가로 보상합니까? 감정 가격입니까? 감정 가격으로 대개 보상이 이루어져요. 그럼 감정 가격으로 보상되니까 시가보다 보상가가 낮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시가보다 턱없이 낮으면은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그 대금을 수령합니까? 수령을 거부합니까? 수령을 거부하면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이것을 재결 신청이라 그래. 보상금 결정을, 수용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이를 재결 신청이라 그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나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재결 신청이 없다는 것은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잖아. 그죠? 이럴 경우에는 그 5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실시계획 효력은 법적으로 실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에 넣고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인가를 받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5년이 되는 날입니까? 5년이 지난 날이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을 잃는다. 여기까지 기억해두고 그 뒤로 넘어가면 여러분 또 헷갈려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좀 충실해질 때 문제풀이 할 때 다루는 게 나을걸요. 기본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 이걸 뛰어넘어서 그 뒤에 바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80%는 가늠이 되고, 혹시 모르니까
문제풀이 할 때 약간 중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잠깐 들어봐요. 자, 이렇게 실질계획인가가 구시됐어. 실질계획인가 구시가 있으면은 그 실질계획이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시행자가 본인이 작성해서 그 작성한 대로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가권자에게 내가 작성한 실질계획대로 사업을 해줬는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인가를 합니다. 인가를 하고 당신이 작성한 실질계획대로 사업을 해줬다고 인가를 하고 인가를 공식적으로 인가의섬을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죠. 이렇게 실질계획 인가고시에서는 인가고시된 실질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시행, 봉사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업시행, 공사에 착수하게 돼요. 실질계획 인가고시 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원활하게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 이 지원 규정을 제가 3, 4월에 강의하면서 그 목차들이 원활한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차들이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목차들이 한 적어도 3-4개는 떠올라야 되는 게 목차가 떠오르는 거예요. 목차가. 내용이 중요합니까? 목차입니까? 목차. 원활한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으로 사업 시행자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목차 떠올라야 됩니다. 그 목차가 캄캄하면 안 돼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등기부 등본 초본 무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제목.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제목이 떠올라야 된다니까. 여보세요?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을 하려면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이 건물이 누구 건지 지적 공부 열람이 필요하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볼 수는 없잖아요. 그 관련 서류를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에게 당신의 토지가, 당신의 건물이 강제 수용 대상이라고 알려야 되잖아. 통지서 보내야 되잖아. 주소거나 거소가 불명확해. 그러면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뭐 하면 되죠? 공시하면은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공시 송달 제도가 있어.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공시하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되어버리면 국유지와 공유지에다가 공원을 설치하겠다라고 결정고시 해버리면 이렇게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되는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공개시설 설치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여 처분할 수 없다. 국공유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이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취소 대상입니까? 무효로 합니까?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되면은 민간 시행자일지라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타인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또 인접 토지에 대한 일시 사용과 사업에 결정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토지 등의 일시 사용과 수용이 허용됩니다.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이 필요한 인접 토지는 수용합니까? 일시 사용입니까? 일시 사용. 사업이 결정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토지와 건물은 수용 대상.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인접한 토지 등에 관한 권리는 수용합니까? 일시 사용합니까?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 인접지대에 대해서는 수용이 허용됩니까? 사용입니까? 사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됐으니까 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은 수용할 수 있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인접된 토지 등에 관한 권리는 수용입니까? 사용합니까? 통행로로 사용하는, 출입통로로 사용하는 등 일시 사용만 허용되는 거라고.
알겠죠? 네. 근데 여기에 도시공격시 사업이 결정고시 되는데 내 땅이 여기 있어, 내 땅이. 내 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일부는 사업이 결정됐죠? 나머지 잔여지는 사업이 결정이 안 됐잖아. 이것은 일시사유, 이거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용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이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에 걸리는 수용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수용할 수 있지만 주변 인접한 토지 등에 관한 권리는 수용합니까? 일시사용만 허용됩니까? 일시사용만 허용된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토지 수용을 이제 조금 공부해야 되죠. 토지 수용을.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 봐요. 280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에 박스가 있죠? 280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면은 박스 안에 가운데 부분에 사업시행자 보호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서류 무료 열람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주소, 거소가 불명확하면은 공시하면은 서류 송달로 간주한다 그랬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국공유지 처분이 제한되죠? 그 다음에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하면은 타인 토지를 허가받고 출입할 수도 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토지 등의 수용을 발표를 하시고, 281페이지 봐요. 281페이지 오시면은 박스 안에 제일 위에 그 B하고 C가 들어있죠? B, C를 묶어서 특례라고 적고 발표하시고 암기. 특례라고 적고 발표하시고 암기.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시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그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죠? 국토개혁법입니까? 공치법입니까? 공치법이죠. 공치법. 공치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글자가 21개가 될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공치법에서 공치법이라고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그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이 있죠. 공치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 할 때마다 적어드렸습니다. 예우라고 그랬고요.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일 것? 공익사업일 것. 너무 좋습니다. 공익사업일 것. 이렇게 대답이 동시에 나올 줄 몰랐죠. 공익사업일 것.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평택시 지역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사업 목적입니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주변의 땅과 건물을 필요하다고 조합이 강제 수용할 수 있어? 없어요.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근데 재개발하면은 도로가 넓어지고 없던 도로가 생기고 공원도 만들어지고 주차장 공용 주차장도 들어오고 기타 공공시설 도서관도 짓고 막 하죠. 재개발은 공익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토지 수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토지 수용이 가능하고 재건축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려면 공시법상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돼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맞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 인정을 하고 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가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이에요. 공익사업일 것,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뭐 하죠? 재결 신청합니다. 재결 신청은 그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까? 시행자가 하는 겁니까?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토수위,
평택시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보상가가 턱없이 낮으면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평택시장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평택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이를 재결 신청이라 그래. 아까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나서 실칙을 작성했거나 인가가 난 경우, 그죠? 네. 실칙의 인가 고시로부터 5년 동안 재결 신청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실칙의 고시의, 인가 고시의 효력은 실효. 이렇게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관할 토지수용회 재결을 신청하는 거야. 이때 재결 신청은 공직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고 몇 년 내에 됩니까? 1년.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입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직법상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 원칙에 대해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죠. 그 특례 두 개를 금방 281페이지 맨 위에 B하고 C를 묶어서 특례를 적어드리는 거죠. 그 필기되어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 법을 준용하는데, 여러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준용되는 법이 무슨 법? 공치법이야. 이 법을 준용하는데 특례를 허용해. 첫 번째 교재 보세요. 제일 위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제일 위에 B번 봐요. B번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이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것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것을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는 의제가. 그럼 여보세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은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사업 인정,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본다 이 말이라. 이걸 못 외우면 안 돼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로 본다. 이거 도일입니다. 이 얘기를 항상 기억해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보니까 따로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만 있으면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객관식 문제 될 거예요. 정답을 똑같이 객관식 번호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때 번호가 틀리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또 기절합니다. 네. 또 제 기절시키려고 일부러 틀리시면 안 돼. 한번 보시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다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사업이 결정고시 된 경우,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된 경우, 2번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고된 경우, 3번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결정된 경우, 4번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경우, 5번 공사 착수 후 1번부터 5번 중에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법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몇 번? 4번이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공치법상 토지 수용권인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못 외우면 안 된다는 게 이거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 공고되면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OX, X. 단계별 집행계획을 사업 인정 고시로 봅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봅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재결 신청하는 거 맞죠? 이때 재결 신청 기간은 공직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 고시 후 1년 안에만 되잖아. 근데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특례로서 밑줄 그십시오.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기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면은 3년 내에, 5년이면은 5년 내에, 2년이면은 2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한 거지. 그러면은 저일 신청 기간이 단축된 겁니까? 연장된 겁니까?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토지 수용하고 공사하고 공사 끝나면은 이제 중공사 받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출제 가능한 것을 다 챙겨 드린 것 같아요.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283페이지 제일 위에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매도 청구는 뭐 매년 나오죠. 별표 2개 하시고요. 오늘 공부하는 테마 중에서 가장 출제가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별표 2개 두고 배경 설명을 좀 듣고 필요한 내용을 교재에서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284페이지로 넘겨놓고 284페이지 넘겨두고 고개 드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매수 청구하기 전에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여기는 매수 청구부터 편집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대로 두세요, 그냥. 284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앞에 보시죠. 도로입니다. 위에는 갑의 토지였고 밑에는 을의 토지였고 갑과 을은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이 땅을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각각 5억씩 투자합니다. 각각 5억씩 투자했어요. 5억 투자 목적이죠. 투자 목적으로 5억씩 땅 샀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35이라 그럴까? 아저씨입니까? 총각입니까? 총각이에요. 35살 총각들이에요. 근실하죠? 야, 35 총각이 투자 목적으로 5억씩 땅 산 거죠. 네. 5억씩 이거 종잣돈 마련하려고 장가도 안 간 거죠. 이렇게 해서 5억씩 투자했다가 이제 10년 이후에 이것을 20억 정도 만들어서 44살, 5살에 장가 가야지. 아무튼 근실한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런 목적으로 땅을 사두는데 여기다가 네, 땅 사놓고 1년 지나서 1년 조금 지났는데 여기다가 서울시에서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도로는 기반시설 맞죠?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해서 고시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도로 건설 사업을 결정 고시합니다. 그때 도로는 도시공계획시설이고 그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다 배웠잖아요.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개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넣고 2년 내에 사업이 미치행됩니다.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용지로 결정고시에 넣고 2년 동안 공사,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상태,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으면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거나
혹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다면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실, 이건 몇 단계 부지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안 돼 보니까 2단계 부지잖아. 2단계 부지. 단계별 집행,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안 된 도시군 계획실 부지에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가 될 수 있다.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가설 건축이 아닌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를 위한 형질 변경 등이 허가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 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결정고시 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허가를 할 수 없다.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근데 개발이 허가가 안 나면은 아까 5억 주고 샀죠? 땅값은 그대로입니까? 떨어집니까? 집가가 떨어지죠. 집가가 떨어집니다. 매수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도 매수자는 여러분 도로용지나 지하철 용지로 결정고시에서 시가보다 못한 감정가격으로 수용될 땅 여러분 사요 안 사요? 누가 매수하겠어요? 매수자도 없죠.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됩니다. 맞죠? 그때 손실, 그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로 인한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그 없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갑과 을이 헌법 소원을 했고 그 결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거예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으면 이 법은 2년 내에 폐지하든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폐지되지 않고 개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 땅,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이 땅을 관할 시청 군청이 매수해주는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공원용지로 결정고시 되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은 국토기획법상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주는, 관할 시청군청이 매수해주는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매수 청구 대상부터 이제 교재에 편집이 되죠. 요약집에. 매수 청구 대상이에요. 이때 매수 청구 대상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몇 년이죠? 10년 동안 사업이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재 같이 볼까요? 284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제일 위에. 매수 청구제도의 도입 당시 배경,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 줄 것죠?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까지 줄 거예요.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이게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10년 이상 동그라미, 지목이 대인 토지 할 때 대 동그라미, 지목이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부터 내려봐요.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줄 거예요. 밑줄 거죠? 실시계획인가 또는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 줄 거예요. 실시계획인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첫 번째 박스하고 두 번째 박스를 같이 묶어서 다 기억해야 된다고.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상 실시계획인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어도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한번요. 지워버렸구나. 아까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사업 시행해야 돼.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낮다는 것은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도 지목이 되지어도 공사 착수를 위한 마지막 행정적 절차가 끝나버린 거잖아. 그럼 실시계획 인가고시에는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사 착수를 위한 마지막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나갔습니까? 너무 나갔습니까? 너무 나갔어. 이때는 10년 동안 미집행도 지목이 되지어도 매트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네.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도 지목이 되인 토지 등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트 청구할 수 있지만 도시군 계획시도 사업 절차상 실시 계획 인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트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매수무자가 누구죠? 누구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무자는 원칙이 관할 시청, 군청. 그래서 매수무자는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서 우리 평택에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를 결정고시해 놓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평택시장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평택시장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관할 시청, 군청이 매수무자가 돼요. 이 부분도 무지하게 다 하는 거야. 해당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관할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 알겠죠? 물론 관할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라.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따로 정해진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도시공계획시설을 관리해야 할 설치나 관리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은 그 설치나 관리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어. 원칙은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음.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음. 설치나 관리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가 있으면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음. 그때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하고 설치된 도시공계획시설을 관리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교재에 다 나와 있죠. 매수 의무자에 다 나와 있죠. 매수 의무자 동그라미 1번은 어떻게 기억하죠? 시청, 군청.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이야.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시행자 그리고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설치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설치나 관리에 관하여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의무 있는 자. 근데 가로해 봐요.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와 관리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보세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결정고시에 놓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지어서 관할 시청 군청 등에 즉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했어. 그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았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죠. 매수 청구 받고 몇월 내에 알려야 됩니까? 6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교재 딱 짚어가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매수를 결정하여 알렸어. 알리면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합니까?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했죠? 매수하면은 공짜입니까? 매수대금 지급입니까? 매수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매수대금은 현금 또는 채권입니까?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까? 현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인데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으로 대금이 지급될 수 있죠? 조건이 있어요. 단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이 아니고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이 아니고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매수 의무자가 국가일 경우에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으로 발행하여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자는 누굽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발행사회는 A와 B죠. A와 B 모두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 A와 B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돼.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가능해요. 두 번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만약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고 매수대금이 5천만 원이라고, 매수대금이 5천만 원이면은 3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죠? 2천. 2천만 원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공개시설 채권으로 발행이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발행 절차,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 국토교육법상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합니까? 지방재정법 준용합니다.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상환기간 이율입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뭐로 정하죠? 조례를 정합니다.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정확히요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해요. 이율은 전국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해야 한다면 틀려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구체적인 이율은 조례를 정하는 거야.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함. 이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조례를 정함. 그렇게 보야 되죠. 그 다음에 매수 가격과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으면은 공시법을 준용합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외워야 돼. 아까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과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공시법.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각각의 토지가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지는 평택시청에 이거 매수해달라고 매수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격 결정이 되잖아. 그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O 믿겠습니까? X. 이런 규정이 국토교육에 없어요. 이렇게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에 관하여 국토교육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까? 공시법을 준용합니까? 공시법을 준용하는 거야. 매수 가격과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공시법.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이 법상 규정이 없을 때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이 두 개를 자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야. 비교 암기. 이런 거 틀리시면,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아깝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고기 드시고. 여보세요.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시청구청에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를 받고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알려봤어. 그럼 매수입니까? 매수 거부입니까? 매수 거부라고 하는 거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알리면 매수 거부잖아. 그 다음에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매수 결정을 알렸어. 매수 결정을 알리면 그날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내에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 매수를 안 하면은 매수입니까? 매수 지연입니까? 매수 지연. 이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에는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일정한 개발이가 허가될 수 있죠? 나와 있네요. 매수 X는 매수 거부죠?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 동그라미하고 단독주택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3층 이하 동그라미,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 세 가지 허가돼요.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될 수 있는데, 그리고 청소와 상관없이 공작물 설치도 가능하죠? 허가될 수 있다고. 단, 이것도 외워야 돼요.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외우십시오. 가로 안에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다 빠지죠.
농담으로. 노래를 좀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실효 나와 있습니까? 읽어드릴게요. 도시공개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개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줄거로초 20년이 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된다. 여기까지 밑줄 긋으시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정리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해제 근고, 또 도시공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 등 이 부분도 오늘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요. 이 부분은 출제가 자주 되지 않지만 또 뒤쪽은 신설돼가지고 한 번 살짝 반영됐어서 한 줄.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거든요. 해야 돼요, 이제. 구석구석 콕콕 집어들어야지. 보시고, 도로 옆에 갑과을의 토지였죠. 5억씩 투자 목적으로 땅 좀 사뒀는데 1년 조금 지나서 도로 용지로 평택시에서 결정고시 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결정고시는 갑과을의 토지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죠. 이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는 갑과을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건축물의 건축이라 공작물 쓸지,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제일 먼저 몇 년 배웠습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결정고시는 그 제일 먼저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는 거 맞죠? 두 번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네, 관할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몇 년이죠? 2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 그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째로 보면 제일 큰 제도 세 가지를 본 거죠. 거기서 가장 그동안 출제가 많은 게 가운데 이거예요. 가운데 이거.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도 지목이 대인 토지는 관할시청 건축 대상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그때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할 때 매수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그래서 국토교육법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에 채권이 두 개가 있어. 도시개발법에는 토지 수용하고 수용보상금 지급할 때 채권이 발행되죠? 토지 상환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 그래서 국토교육법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개발법에는 토지 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이 있어. 주택법에는 무엇이 있죠? 주택 상환 사채. 주택법에는 주택 상환. 일단 큰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도시공계획시설 해제 근거부터는 끊을 거예요. 휴식 후에 진행할 거예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